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행정사 실무법을 지금 이제 맡고 있는 정진석 행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 순서는 이제 행정사법, 그 다음에 심판법, 그 다음 비송사건 절차법으로 오늘 이제 진행을 할 거고, 오늘 강의의 목적은 학계법학원에서는 지금 이제 최종 정리되어 있는 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널 강의로 여러분이 이제 가끔 지칩니다. 그래서 지칠 때 다시 동영상으로 재반복할 수 있도록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강의 순서는 전체적으로 틀을 먼저 각 과목마다 절차를 한번 안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교재를 순서대로 제가 이 교재로 가긴 할 건데, 교재를 안 가져오셨더라도 제가 이제 요약한 그 목차 정리한 게 있거든요. 이걸로 보셔도 되세요. 어차피 제가 빠르게 책으로 보다 보면 이제 보통 기본 강의 할 때는 제가 몇째 줄 뭐 이렇게도 안내했는데 그렇게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제가 이제 내용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차로 정리된 걸로 여러분이 보시면 훨씬 더 나으실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절차 큰 흐름을 알려드리고, 그다음 세부적인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 과목마다 3번씩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심판법도 그렇게 큰 흐름,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 그 다음에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재반복을 하면서, 그 다음 비송사건 절차법도 총칙, 각칙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이 좀 지칠 때 오늘 이제 강의 오신 거는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 한번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어제 오늘 이어서 정말 마라톤처럼 여러분이 아마 잠만 자고 오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은 스스로 정리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믿고 그 강의 계속 듣고 그 다음에 쭉 흐름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좀 많을 텐데, 먼저 이제 유인물 두 가지 먼저 볼까요? 먼저 역대 기출문제 분석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대 기출문제 분석표.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강의는 아마 샘플로 나오기 때문에 이 자료는 외부에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이진 않을 겁니다. 강의 듣는 분들은. 그래서 역대 기출 분석표 보시면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이렇게 분석을 해놨고요. 그리고 10회 제가 예상한 거 15가지 뽑았습니다. 해마다 제 평균적으로 5개 중에 3개는 나오더라고요.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서 5개 중에 3개, 지금 15개거든요? 여기서 3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3개를 찍었었는데, 올해도 일단 이렇게,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다음 주 진행하는 그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여기 나오는 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제가 문제를 유형을 해서 낼 거고, 오늘 이제 파이널 강의에서는 여러분이 이걸 중심으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여기 15개만이라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교재마다 해당하는 거는 여러분이 좀 찾아보시고, 타 학원에서 오신 분들은 이제 해당하는 목차를 좀 찾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는 아마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를 다시 제가 유인물 하나 또 있거든요. 여기에 제가 별표로 다시 해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행정사법 보시면 전체 이제 별표 해놓은 것들을 위주로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 심판법도 이렇게 이제 별표가 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다음 장 비송사건 절차법도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칙. 오늘은 그 파이널 특강은 전체를 다 훑어봅니다. 다만 제가 강약은 조절해드리고 그 별표한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체적인 틀을
아마 이게 화면에 다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가겠습니다. 그 전체 큰 틀은 아마 이제 화면에 잘 안 나올 텐데 서설, 요건, 절차, 효과, 그리고 이제 제재해가지고 이렇게 5가지로 행정사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법은 그 내용이 약간 양이 좀 이제 행정사법인이 들어오면서 양이 좀 많아졌을 뿐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암기가 안 됩니다. 사무관리 어렵지 않잖아요. 암기가 안 돼서 그렇지. 똑같습니다. 행정사법이 암기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논리를 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행정사 실무법 중에 의외로 여러분이 공부하기 제일 어려운 게 행정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막판에 보통 9월 달에 암기가 안 된다고 더러 많이 이제 그런 고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게 그냥 이제 큰 덩어리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쪽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그 민법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절차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바로 그 권리가 아니면 의무가 발생되는 효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민법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건을 갖추는 데 있어서 만약 요건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특정한 어느 한 가지가 약간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판례로 많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요건을 위주로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 행정관계 법령은 요건은 당연히 갖춰야 되고 실제 여기에 대한 포지션이 좀 설명이 많습니다. 사무관리도 그렇잖아요. 절차에 대한 설명이 좀 더 많다 보니까 절차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따라야 그러한 결론이 이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죠. 사무관리는 효과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 뭐 신속하게 하고 뭐 편의 제공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행정관계 법령에서 특히 행정사법은 절차가 가장 하고자 하는 절차는 딱 하나죠. 이거를 그림을 이렇게 했어야 되네요. 그래서 절차가 큰 덩어리가 바로 업무 신고죠. 업무 신고라는 절차를 하기 위한 요건이 4가지가 있는 거죠. 그게 저희가 자격, 결격사유, 그다음에 실무 교육, 그다음에 행정사회 가입 이렇게 해서 자결 실행 이렇게 제가 네 가지를 두 문자로 했는데 그걸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업무 신고를 행정사법에서 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러한 업무 신고에 대한 결론이 그게 바로 효과인 거죠. 바로 그 효과가 신고 확인증입니다. 이 신고 확인증이 있어야 그 다음이 바로 행정사의 목차대로 할까요? 그래서 행정사의 권리가 발생이 됩니다. 사실은 권리라기보다는 책임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권리만 반드시 권리로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행정사의 의무. 행정사의 의무. 이 권리랑 의무가 꼭 권리만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행정관계 기관, 행정기관에서 제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 유형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자격 취소, 그 다음에 업무 정지, 그리고 그 다음에 벌칙. 벌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양벌 규정입니다. 실제 벌칙 이제 가끔 제가 채점하다 보면 벌칙만 있고 양비물구정 안 쓰신 분 있더라고요. 벌칙 쓰게 되면 무조건 양비물구정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양벌규정하면 벌칙하면 양벌규정. 양벌규정이라 하면 해당하는 행위자 말고 사용자에게도 벌한다라는 게 양벌규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같이 표기해야 된다는 거 까먹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는 행정처분 그리고 여기는 행정벌인 거죠. 여기는 이제 행정벌이라기보단 금전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태료 저희 이제 비송사건 절차법 배웠잖아요. 특히 이거는 행정기관이 법령 위반한 경우에 금전적 제재를 할 때는 이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행정처분은 그 이에 대한 불복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하는데 과태료는 법원으로 넘어가는 거라는 것. 이게 좀 절차가 특이하니까. 그래서 비송사건 절차법이 저희 과목에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각각 성향이 다른 거죠. 여기는 바로 이제 행정벌, 그래서 형사처분에 준하게 이제 절차가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벌칙에 대해서 판단은 법원이, 과태료의 판단은 최초는 행정기관이 하지만 이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간다. 약간 이제 과태료가 성격이 좀 다른 거죠.